본격적인 신혼여행의 시작. 자그레브 공항에 도착해 렌터카를 타고 슬로베니아로 향했다. 창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국경지대에는 화물트럭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다. 슬로베니아로 들어가는 국경 검문소.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여권과 국제면허증만 보여주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경의 모습이다. 슬로베니아에 들어서니 빗줄기가 거세졌다. 11월의 유럽은 우기라는 걸 알면서도 온 이유가 있다. 슬로베니아, 그 중에서도 류블리아나는 10년 전부터 신혼여행지로 점 찍어둔 곳이기 때문이다. 9년 전 대학생이었던 나는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다. 처음 보는 유럽의 모습에 감탄도 실망도 했지만 가장 좋았던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슬로베니아였다. 당시 한국인은커녕 동양인도 거의 없었던 이 나라에 찾아간 건 한 권의 책 때문이었다. 바로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24살 베로니카와 비슷한 나이였던 나는 책의 내용에 빠져들었다. 삶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앞으로의 인생이 뻔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공감했다. 나는 베로니카의 도시가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했고 류블리아나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생각했다. 베로니카는 이런 데서 살았으면서 죽고 싶어 했다고? 나에게 류블리아나는 작지만 따뜻한 느낌의 도시였다. 이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장소. 일주일을 머물며 나는 이 나라와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일부러 가고 싶은 관광지에도 가지 않았다. 나중에 신혼여행으로 다시 와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정말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9년 전 나와의 약속을 지키러 왔다. 나라 이름에도 사랑이 담겨있는 슬로베니아, 그리고 사랑스러운 도시라는 뜻의 수도 류블리아나. 나름 낭만적인 신혼여행지 아닐까?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책,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의 내용은 이렇다. 24살의 젊고 예쁜 베로니카.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친구도 많고 심지어 애인도 많다. 하지만 삶을 지속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결심한다. 베로니카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녀의 삶은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뻔했다. 젊음이 가고 나면 그 다음엔 내리막길이다. 어김없이 찾아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노쇠와 질병들, 그리고 사라져가는 친구들. 이 이상 산다고 해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고통의 위험만 커질 뿐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보다 철학적인 것이었다.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 그녀는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로서는 그러한 상황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자신이 세상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베로니카는 차곡차곡 모아둔 수면제를 삼켰다. 하지만 자살은 미수에 그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의사는 베로니카의 심장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어 앞으로 살 날은 길어야 일주일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미친 사람들 틈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 베로니카. 처음에는 병원 환자들이 그저 미친 사람으로만 보였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어나간다.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난 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제드카. 공황장애를 치료했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가 무서운 마리아. 그리고 베로니카와 사랑에 빠진 청년 에듀아르까지. 베로니카는 이들을 통해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사춘기 시절 그녀는 뭔가를 선택하기에는 아직 때가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다. 어른이 되었을 때는 뭔가를 바꾸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고 체념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결혼 생활은 이제 끝장이라고 털어놓은 날, 베로니카는 아빠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고 협박한 끝에 결국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둘 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리라는 건 짐작도 못한 채. 이러한 사정 때문에 베로니카는 욕망 억누르기 전문가가 되었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부모에게 지원 요청을 하지 못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을 때 발전 가능성 높은 신생 회사를 마다하고 보잘것없지만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공공도서관 사서가 되었다. 미친 사람들을 만나서야 베로니카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 여태까지 뭔가에 미친 듯이 몰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죽을 날을 받아놓으니 살고자 하는 욕구가 되살아난 베로니카. 베로니카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 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항상 저질러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없어 포기했던 실수들을 저질러가며. 난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의 교본들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모험을 발견하라고, 살라고 충고할 거야. 하지만 심장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베로니카에게는 시간이 없다. 과연 베로니카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류블리아나는 화려하거나 엄청난 관광지가 있는 도시는 아니다. 우리는 그저 소소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곳에 왔다. 이번에도 약 일주일간 머무르기로 하고 최대한 가정집 같은 숙소를 골랐다. 거의 10년 만에 다시 찾은 류블리아나는 놀라울 정도로 그대로였다. 모든 것이 아주 조금씩 낡았을 뿐. 처음 왔을 땐 이 도시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베로니카의 자살 결심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여행자의 시선일 뿐. 이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겐 변하지 않고 낡아가는 도시의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인도의 한국은 무슨 느낌일까? 근데 또 이런 데서만 살다가 막 강남 빌딩 보면 되게 와, 멋있다고 생각한대. 강남 이뻐. 엄청 복잡복잡하고. 류블리아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류블리아나 성도 그대로였다. 푸니쿨라를 타면 금세 올라갈 수 있다. 성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즐기고 전시물도 구경했다. 이거 힘없으면 못 입겠는데? 물론 우리의 신혼여행도 모든 시간들이 낭만적이지만은 않았다. 우리는 슬로베니아 통행증인 비네트 때문에 꽤나 고생을 했다. 여러분, 슬로베니아를 차로 여행할 때는 이 비네트라는 종이가 꼭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굉장히 큰 액수의 벌금을 물 수가 있는데, 저희는 크로아티아에서 넘어올 때 얘를 국경을 넘자마자 샀어야 되는데 크로아티아 통행증만 믿고 얘를 안 산 거죠. 근데 뭔가 이상해서 이제 막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비네트가 없으면 거의 150유로, 300유로까지도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급히 경찰서를 찾아가지고 왔는데, 여기 정말 경찰서 찾기가 어렵네요. 우리는 비네트를 사느라 반나절을 날려먹었고 여행 내내 하늘은 계속해서 비를 뿌려댔다. 그래도 괜찮았다. 비가 오면 카페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고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봐서 밥을 해먹기도 했다. 류블리아나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며 베로니카를 생각했다. 작품 속 베로니카보다 나이를 먹고 베로니카가 두려워하던 결혼을 한 상태로 베로니카의 도시에 왔다. 베로니카는 결혼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어느 날 난 사랑하는 한 남자와 마지못해 결혼을 하게 되겠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시골 별장,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꿈꾸면서 말이야. 결혼 첫 해에는 자주 사랑을 나누겠지. 두 번째 해에는 조금 시들해질 테고. 상황이 더 나빠지면 우린 서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결혼 생활이 아슬아슬한 지경에 이를 때쯤 난 임신을 하게 될 거야.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면 한동안은 서로 더 가깝게 지내겠지. 하지만 상황은 곧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말 거야. 사람들은 우리를 여전히 행복한 부부로 여기겠지. 하지만 그 행복의 겉껍질 안에 숨겨진 고독, 회한,
체념은 아무도 모를 거야.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걸 눈치채고 한바탕 소란을 피우거나 또다시 자살을 생각하게 되겠지. 하지만 그때쯤이면 난 늙고 비겁해져 있을 거고 날 필요로 하는 두세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을 거야. 어느 날 나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라는, 삶은 아무 것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야. 그리고는 그 삶에 적응해 가겠지. 나 역시 한때는 베로니카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다. 자유롭게 방랑하는 삶을 꿈꾸는 나에게 결혼이란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큰 대상이었다. 그랬던 내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감수해도 좋을 만큼 서로에게 소중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결혼 생활 역시 좋은 날만 있지는 않을 것을 안다. 이제 막 부부로서 새 출발을 한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권태기가 찾아올지 모른다. 그럴 때 류블리아나에서 함께 보낸 짧은 시간이 조금은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신혼여행지로 추천하고 싶은 도시, 류블리아나에서의 밤은 그렇게 저물어 갔다.